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최근 보험 시장의 주요 동향과 쟁점을 다룬 여러 기사들입니다. 국정감사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보험 트렌드, 또 소비자 유의사항까지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최신 보험 정보,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문제라던가 불안전 판매 같은 소비자 보호 이슈가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에요. 여기에 또 새로운 회계 기준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상품 변화, 그리고 여러 논란들 있죠. 또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밀착형 보험 팁까지 오늘 이 정보들을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당신의 현명한 금융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국정감사 관련 쟁점부터 파헤쳐보죠. 올해도 보험업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정감사에서 집중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크게 한 세 가지 흐름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단연 소비자 보호 문제입니다. 보험금을 제때 또 제대로 안 준다는 민원이 전체 보험 민원의 절반에 달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특히 암보험이나 실손보험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보험 판매 전문 대리점, GA라고 하죠. 거기를 통한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상품 내용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팔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 해지시키고 새 계약으로 갈아타게 하는 거. 그 승환 계약 문제도 여전히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받는 과정까지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함이나 불만이 상당하다는 거네요.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좀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뭔가요? 보험금 청구할 수 있게 실손24라는 시스템이 도입됐잖아요. 근데 이게 병원들의 참여율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냥 종이 서류 발급받아서 직접 청구하시는 그런 불편을 겪고 계시죠. 아, 저도 그 경험해봤어요. 분명 간편해진다고 들었는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아직 시스템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인데 청구 절차가 이렇게 불편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국감에서 이 문제도 꼭 다뤄줘야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요. 그 새로운 회계 기준 IFRS 17이라고 하죠. 그거 도입 이후에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논란입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회계상의 이익, 특히 미래 예상 이익을 나타내는 그 CSM, 계약 서비스 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표를 너무 좀 낙관적으로 계산해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이게 결국 회사의 재무 건전성,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하고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IFRS 17, CSM.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소비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IFRS 17은 쉽게 말하면 보험사의 장기적인 수익성을 더 중요하게 보는 회계 기준이에요. 단기 실적보다는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계약, 그러니까 보장성 보험 판매가 중요해진 거죠. CSM은 그 보장성 보험 계약에서 앞으로 얻을 걸로 예상되는 총이익, 그런 걸 의미하고요. 만약에 이 CSM을 부풀렸다면 겉보기에는 회사가 되게 튼튼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장 당신의 보험 계약 조건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요.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 산업 전체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국정감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불안전 판매, 실손 청구 불편, 회계 투명성, 이렇게 소비자와 직결된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거라는 거네요. 네,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품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암보험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과거 암보험은 암 진단 시 얼마 이런 식으로 진단금 위주였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암 진단 이후에 그 실제 치료 과정 전반을 아주 폭넓게 보장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진단금만 딱 주는 게 아니라 검사비, 항암 치료비는 물론이고 간병이나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건 정말 환자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변화 같은데요? 구체적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암 검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의사가 함께 치료 계획 세우는 통합 진료비, 영양 치료 비용까지 보장하는 특약을 내놨고요. 교보생명하고 흥국생명은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됐을 때 그 후속 치료비하고 생활비 지원에 초점을 맞춘 특약을 선보였습니다.
농협생명은 또 100세까지 치료비를 지원하는 상품도 출시했죠. 암 치료가 길어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치료의 전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보험이 좀 책임지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암 진단 이후에 그 긴 싸움을 생각하면 이런 보장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존 암보험만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최신 트렌드를 좀 반영해서 보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다음은 여행자 보험 이야기인데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휴대폰 보상에 함정이 있다고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행자 보험 들면 휴대폰 분실, 도난 뭐 다 보상되는 줄 아시는데 핵심은 분실은 안 되고 도난만 된다는 거예요. 실수로 어디에 두고 왔다거나 흘리는 건 보상 대상이 아니에요. 누군가 명백히 훔쳐갔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분실이랑 도난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거네요. 그럼 도난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냥 뭐 도둑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론 부족하고요. 반드시 현재 경찰서에 가서 도난 사실을 신고하고 사고 접수증, 영어로는 폴리스 리포트라고 하죠. 이 공식 서류를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보험금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행 중에 정신 없더라도 도난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서부터 찾아가서 서류를 확보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도난 시엔 즉시 신고, 서류 필수 꼭 기억해 두세요. 도난 시인 즉시 신고, 서류 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 관련해서 또 다른 트렌드도 있다고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입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요즘 MZ세대에게 해외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은 거의 뭐 필수품이죠. 단순히 다치거나 아픈 것뿐만 아니라 휴대폰 손해, 또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 같은 여러 불편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는 맞춤형 특약들이 많아졌거든요. 흥미로운 상품들도 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처럼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국하면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안전귀국 할인, 이런 것도 있고요. 삼성화재처럼 1년에 한 번만 가입하면 그 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보장받는 연간 여행자 보험도 있습니다. 오, 안전귀국 할인은 좀 재밌는데요. 보험료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아요. 연간 여행자 보험도 출장이나 여행 자주 가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하겠고요. 분실이나 수화물 지연처럼 실제 여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다양해졌으니까 본인의 여행 스타일이나 계획에 맞춰서 꼼꼼히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하고 보장이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좀 확인해서 불필요한 지출은 막는 지혜도 필요하겠죠? 앞서 IFRS 17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새로운 회계 기준 때문에 보험사들이 특정 질병이나 상황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IFRS 17 환경에서는 장기적으로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는 보장성 보험 판매가 중요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이전에는 보장이 좀 미흡했던 영역, 예를 들면 뭐 치매나 특정 정신질환, 혹은 남성암, 여성암, 난임치료, 심지어 알츠하이머 신약치료기처럼 위험을 아주 세분화해서 보장하는 상품들을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진단부터 입원, 통원 치료까지 단계별로 보장하는 상품을 내놔서 주목받기도 있고요. 와, 정말 핀포인트처럼 보장이 세분화되고 있네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한테 필요한 보장만 쏙쏙 골라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반대로 너무 복잡해서 뭘 골라야 할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상품 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비교해야 할 것도 많아졌어요. 따라서 이런 상품에 가입하실 때는 보장 범위라던가 보험금 지급 조건, 면책 기간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보장인가? 이걸 신중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랬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보험사들이 가족 안심 플랜 같은 형태로 세대별 맞춤 상품을 제안하기도 했다고요? 네, 뭐 명절 같은 시기를 맞아서 가족 단위 고객을 공략하는 마케팅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 세대에게는 노후 생활 자금이나 상속 준비를 위한 종신보험이나 연금형 상품을 추천하고요. 또 MZ 세대 자녀들에게는 최근 관심사인 난임 치료비 보장이라던가
아니면 뭐 러닝이나 마라톤 같은 취미 활동 중에 다칠 수 있는 위험, 또는 특정 계절성 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 상품, 이런 걸 제안하는 식입니다. 아, 가족 구성원 전체의 라이프스타일과 필요에 맞춰서 보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거군요. 그렇죠. 특히 뭐 ABL 생명, 하나손보, 카카오페이 손보 같은 곳들은 스마트폰으로 몇 분 만에 가입할 수 있는 간편 가입 상품들을 늘려서 젊은 세대의 접근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 가족에게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또 시대 변화에 맞게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험 이야기와는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요. 흥미로운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도 있네요. 100세 시대를 맞아서 10+20 사이클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10+20 사이클은 예를 들어 40세부터 60세까지의 20년은 경험과 경력을 쌓는 준비기로 삼고, 그 이후 60세부터 80세까지의 20년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렬하고 싶었던 꿈을 실현하는 시간으로 보자. 뭐 이런 새로운 관점이에요. 여기서 앞에 10은 아마도 그 준비를 위한 한 10년 정도의 집중기간, 이걸 의미하는 것 같고요. 40에서 60세를 준비기, 60에서 80세를 실현기로 본다. 은퇴 후의 삶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제2의 활동기로 보는 거네요. 네, 핵심은 성공적인 노후 준비가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건강, 그리고 놀이, 그러니까 줄모음과 취미죠. 그리고 관계, 사회적 연결, 이 네 가지 기능을 균형 있게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중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자신만의 삶의 방향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우리의 장기적인 인생 계획, 재정 계획, 그리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어떻게 그리고 싶으신가요? 네, 오늘 정말 다양한 보험 관련 소식과 삶에 대한 이야기까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소비자 보험 문제부터 암보험이나 여행자 보험이 최신 트렌드, 또 IFRS 17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가져온 변화, 그리고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관까지 이 모든 정보의 핵심은 결국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험은 워낙 복잡하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신에게 필요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에요. 특히 오늘 다룬 보험금 지급 문제라던가 여행자 보험 보상 기준, 새롭게 등장하는 보장 내용들, 이런 것들은 당신의 권리와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요. 정보가 곧 힘이 되는 분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이 정보들이 당신의 현명하고 안전한 보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점점 더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는 수많은 보험 상품들 속에서 과연 진짜 나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핵심 보장은 무엇일까?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길을 잃기보다는 어쩌면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